안녕하세요. 이번 전월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는 고밀도 표면 근전도를 손등에서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한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IEEE Journal of Bio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에 2022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6.7이며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와 컴퓨터 사이언스 인터디스플리너리 어플리케이션의 Q1에 해당합니다. 인트로의 첫 단락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와 인베디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바디 센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디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건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건강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제 설명과 얼굴 이미지, 지문과 같은 생체 데이터를 사용한 네트워크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앞서 설명한 얼굴, 지문과 같은 생체 데이터는 한번 노출될 경우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처럼 변경 또는 삭제가 안 된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뇌파, 신점도, 근전도와 같은 생체 신호를 사용한 생체 인식은 직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연관시키지 않는 점, 그리고 동시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 근전도는 바디 센서 네트워크에 쉽게 내장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하기 비교적 편리하고 개인마다 차이가 뚜렷하기에 식별 시스템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이러한 근전도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지만, 현재 근전도 기반 개인 식별은 여전히 개념 증명 단계 정도입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크로스데이 인증을 거의 진행해오지 않았지만, 실용화 측면에서 이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본 연구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근전도 생체인식을 정확도와 사용성 측면에서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딥 피처 러닝 방법 기반 개인별 아이덴티피케이션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64채널의 고밀도 표면 근전도 신호로 22명의 피험자에게 이 4가 64채널 디바이스를 오른손에 부착시켜 근전도를 수집하였습니다. 근전도는 8x8 총 64개의 채널이며, 레퍼런스 채널은 얼나, 그러니까 손 바깥쪽 뼈에 처음 시작하는 위치에 부착시켰습니다. 8개의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태스크, 즉 등 척성 수축 제스처를 순서대로 3초간 10회 반복하는 것을 2세션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세션은 첫 번째 세션 수행 후 3일에서 23일 이후에 진행되었는데, 이는 피험자마다 상이하며 평균 9일 정도 차이를 두고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인증 시스템은 일반적인 사용자 인증 방법과 동일하게 등록과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로 구성됩니다. 이 등록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근전도 비밀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렇게 등록된 데이터는 전처리 및 STFT 변환되어 CNN의 입력으로 사용되어 트레인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에서는 모델의 확률 출력을 계산해서 사용자인지 어떤 사용자인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데이터 전처리로는 가장 먼저 10에서 900Hz 대역에서 밴드패스 필터링과 파워라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50Hz 노치 필터, 그 다음 채널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기 위해 신호의 RMS 값의 3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제거 후 인접 채널의 민밸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후 2000Hz로 다운샘플링 후 반응 시간을 고려하여 3초의 신호 중 처음 400ms를 제거하였습니다. 평균 0, 표준 편차 1로 정교화를 진행하였고, 남은 2600ms 신호를 200ms 윈도우로 분할하였습니다. 이 200ms의 윈도우는 STFT를 사용하여 토포그래피컬 이미지로 변환되었습니다. 이때 STFT는 128ms 윈도우
80% 오버랩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근전도 특징 추출에 적합한 크기가 100ms에서 200ms이기 때문에 이에 7승인 128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그림은 우측 그림과 같으며, 서로 다른 피험자로부터 추출된 특징은 서로 다른 패턴을 나타내기에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해서 모델은 CNN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델 구조는 우측과 같은데, 여기서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미지화한 근전도의 스페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맥스플링으로 가장 활성화된 스페셜 포지션을 요약하였으며, 레이어의 가중치는 하나의 스펙트로그램이 모든 프레임 간에 공유됩니다. 다음으로 스펙트로그램의 모든 프레임에서 추출된 특징을 평면화하고 퓨전하여 생성된 벡터의 차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사용되었으며, 이렇게 생성된 특징 벡터로 아이덴티피케이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소프트맥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확률은 이 아래의 식으로 계산되었으며, 이후 입력된 이미지가 사용자인지 아닌지는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근전도 연구는 주로 등록된, 즉 모델에게 훈련된 피험자를 식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상적인 식별 시스템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신원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신원을 거부하는 모듈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피험자 한 명의 데이터로 트레인한 모델은 다른 피험자의 제스처를 예측할 때 인증 성능이 저하되기에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 전에 인증, 즉 어센티케이션을 제공하도록 분류기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면, 먼저 이 어센티케이션 모델을 트레인 및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이 어센티케이션 모델에 입력되어 인증에 대한 일치 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일치 점수는 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되었는데, 테스트 데이터가 등록된 피험자 중 누구도 아닌 경우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알 수 없는 신원을 거부하기 위해 이 트레스홀드를 설정하여 트레스홀드보다 일치 점수가 낮게 나올 경우 인증을 거부하였습니다. 여기서 트레스홀드는 FAR과 FRR이 같아지는 ER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훈련된 모델의 정교화 및 경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랜덤 스페이셜 채널 인액티베이션, 이 RSCI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픽셀 좌표를 기준으로 R/R 크기의 제로 마스크로 인풋 이미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훈련 데이터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시키기에 데이터 증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윗행은 모두 원본 이미지이고, 아래 행의 이미지들이 RSCI 방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랜덤한 위치에 이 R/R 크기로 제로 마스크가 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크기의 선정 기준이나 몇 호로 선정되었다는 언급은 없었는데, 이 결과에서 모두 동일하게 3x3 사이즈로 마스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R이 3으로 선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델 구현의 세부 정보는 먼저 사전 실험 결과 기반으로 커널 사이즈가 3으로 선정되었으며,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아담 옵티마이저, 훈련된 모델의 정교화 개선을 위한 드랍아웃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와 수렴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였으며, 10회 반복 동안 손실이 상승되지 않으면 얼리스탑으로 자동 종료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검증을 위해 3가지 프로토콜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토콜은 동일한 비밀번호로 피험자를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8개의 서로 다른 제스처를 각각 실험의 생체인식 비밀번호로 사용하였으며, 트레이닝 데이터는 세션 첫 번째로, 테스트 데이터는 며칠 후 측정한 세션 2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실험은 10회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토콜은 첫 번째 프로토콜과 유사하지만 좀 더 실제 시나리오와 가깝게 설정되었습니다. 랜덤하게 피험자마다 하나의 제스처를 비밀번호로 사용하였으며, 동일하게 트레인 데이터는 세션 1을
테스트는 세션 2를 사용하여 100회 반복하였습니다. 세 번째 프로토콜은 각 사용자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할 때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취소 가능성과 어플리케이션 간 불일치에 대한 시스템 효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각 사용자에 대해 무작위로 두 제스처를 비밀번호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세 번째 프로토콜에 추가했을 때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리브원 펄슨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했고 22명의 피험자 중 각 검증 실험에서 알 수 없는 신원의 역할을 할 피험자를 1명 선택하고 나머지 21명의 피험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결과들은 랭크 K 어큐리시로 평가되었는데 이를 그림과 같은 이 CMC 커브로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모든 피험자가 동일한 비밀번호로 인증을 진행한 프로토콜 1의 이 랭크 1의 경우 중지와 약지, 새끼손가락의 등척성 수축인 태스크 1, 이 파란색의 태스크 1이 나머지 3, 4, 6, 7의 태스크 대비 통계적으로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랭크 5는 검지의 등척성 수축인 태스크 8이 가장 우수했으며 태스크 3과 5를 제외하고 나머지 태스크에서 통계적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정확도는 우수하면서 EER이 낮은 태스크 1과 2, 8은 실 사용 시 생체인식 비밀번호로 적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피험자별 비밀번호가 임의로 설정된 이 프로토콜 2의 경우 별도의 피규어나 테이블이 제시되지 않고 성능만 제시되었습니다. 피험자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가지기에 프로토콜 1과 비교하여 이 랭크 1, 랭크 5 모두 향상된 값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토콜 3은 각 사용자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가지고 인증을 시도한 경우를 나타내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한 피험자가 두 개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이를 서로 다른 두 명으로 인식되기에 프로토콜 3의 결과는 제한된 모델이 서로 다른 신원을 넘어 동일한 개인의 두 계정을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제한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취소 가능성과 어플리케이션 간 불일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프로토콜 3에서는 이 비밀번호 코드랭스의 길이에 따른 식별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비밀번호가 길어질수록 식별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논문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한 인풋은 이 STFT를 적용한 패턴 이미지인데 이 코드랭스를 어떻게 조절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여 추측하건대 프로토콜 1은 단순히 제스처 한 개를 사용한 경우이고 프로토콜 3은 피험자마다의 제스처 패턴을 조합하여 이를 인증 비밀번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랭스가 2이면 태스크 3번과 5번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한 피험자가 여러 계정을 생성하여 교차 매핑을 피할 수 있고 혹시 한 개의 계정이 손상된 경우 이를 삭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피겨 9은 사용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시킨 경우입니다. 코드랭스가 1, 즉 근전도 패턴 이미지를 하나만 사용한 경우 52.1%의 성능을 도출하였으며 여러 패턴 이미지를 사용하여 코드랭스를 늘릴 경우 크게 향상되어 코드랭스가 2의 이상인 경우 TRR이 100%로 알 수 없는 신원을 완벽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된 데이터 증대 방법인 이 RSCI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RSCI 적용 유무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는 프로토콜 1에 대한 결과로 8개의 태스크를 사용할 때 랭크 1의 정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RSCI를 사용할 때 이 핑크색의 RSCI를 사용할 때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7번째 태스크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데이터 증대 방법이 훈련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HDSEMG 기반 개인 식별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 고밀도 근전도에서 대상 간 특징을 학습하기 위해 딥피처 러닝 및 데이터 확대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틀에 걸쳐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22명의 대상에 대해 검증되었습니다. 취소 가능성 및 어플리케이션 간 불일치 측면에서 제한된 식별 모델의 코드 길이, 신호 테스트 기간을 포함한 여러 요소가 식별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모델의 사용성과 효율성도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적용에 대한 잠재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본 연구의 장점은 실사용을 위한 실험 프로토콜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논문에서도 근전도 기반으로 언노운 유저 혹은 취소가 가능한 인증 프로토콜 실험을 진행한 연구가 적은데 2년 전 논문에서 이러한 점을 다룬 점이 Q1에 링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근전도 신호를 단순 타임 시리즈 신호가 아닌 STFT 적용하여 이미지화하여 CNN에 적용한 점과 이어서 제로 마스킹을 적용하여 데이터 증대까지 제안한 점입니다. 이미지 분석에서는 이렇게 마스킹하는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 생체 신호와 같이 시계열 신호에도 적용한 점은 거의 접해본 적 없어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한계는 실사용에서 손가락만을 움직이는 등척성 운동보다는 동적 제스처를 수행하는 비율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고정된 자세에서 제스처를 수행하는 실험 패러다임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매칭 스코어나 트레스홀드를 통해 사용자 식별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레퍼런스가 부재한 점과 마지막으로 코드랭스 실험을 통해 패턴을 여러 개 사용하면 인증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태스크를 개별적으로 레코딩한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하였기에 이를 예를 들어 실제로 피험자가 태스크를 랜덤하게 선정하여 시퀀셜하게 수행하는 신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좀 더 실사용에 적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